자, 고 최숙현 선수 사건 관련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제입니다. 국회 문광위에 그 고 최숙현 선수가 가해자로 지목했던 사람들, 감독 비롯해서 지목했던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나와서 본인들의 입장을 얘기를 했는데 당당했습니다. 당시 장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제입니다. 이 국회 문체위 전체 회의인데 경주시청 감독과 선수 2명이 출석했지만 폭언과 폭행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합니다. 제가 지도를 재능 기부를 하면서 지도를 했던 애 제자입니다. 너무 충격적이고 너무 가슴 아픕니다. 감독으로서 관리 감독 그런 선수 폭행이 일어났던 부분을 몰랐던 부분들 그런 부분에서는 제 잘못을 인정하며 그 부분에서는 사죄드리겠습니다. 관리 감독에서만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폭행, 폭언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자신은 팀 닥터인 안 씨를 말리려고 애썼을 뿐이다. 이렇게 안 씨가 너무 흥분하고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더 강하게 얘기를 해야지 옆에서 그게 말이 됩니까? 분명히 폭행이 있었다 어릴 때부터 이렇게 증언했는데 그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 적 없습니다. 없는 거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선수들 역시 최숙현 선수를 폭행한 적이 없다면서 사과를 거부했습니다. 폭행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습니다. 그 최숙현 선수한테 사과할 마음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같이 지내온 시간으로는 마음이 아프지만 그런 사실 없습니다. 뭐 사죄할 것도 그런 것도 없습니다. 죽은 건 안타까운 건데. 애제자였고 폭행한 사실도 없고 그래서 본인들은 사과할 마음이 없다. 그럼 결국에는 고 최숙현 선수가 거짓말하고 숨진 거다. 지금 이 얘기예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녹취록에 공개된 내용이라든가 동료 네. 선수들이 증언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는 더 충격을 받았던 게 소위 감독이라는 사람이 지금 녹취록 내용을 봐도 네. 옆에서 폭행하는 걸 옆에서 같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지금 설명을 하는데 너무 가슴 아프고 충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삼자처럼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그 옆에서 있었는데. 자기는 마치 그렇게 행동해서 뜯어 말리는 것처럼 그렇게 아니 말리는 얘기를 해요? 정도가 아니고요. 난 처음 아는 사실입니다. 네. 그거 너무 충격적입니다. 네. 이거 알게 돼서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자기가 뭘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제대로 그렇죠. 얘기를 안 자기에 하고요. 대해서는 싹 빠져 있고 다른 사람들이 마치 모든 것들을 저지르고 나는 뒤늦게 그걸 알아서 참 가슴이 아픕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네. 이게 맞는 얘기인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감독도 감독이지만 이 감독이 이 고 최숙현 선수만 폭행한 게 아니라 지금 동료들이 증언한 거에 의하면 추가적인 폭행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폭행이 굉장히 상습적으로 이루어졌다. 주장에 따르면 그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선수가 한 100명쯤 돼요. 그래서 팀도 여러 개가 있고요. 커다란 구단이에요. 그럼 잘 모를 수 있어요. 한쪽 구석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모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기는 다 합치면 9명인가요? 얼마 안 돼요. 선수 숫자도. 근데 감독이 그거를 선수들의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되고요. 선수들 간에 어떤 일이 있는지도 감독은 시시콜콜 알았을 겁니다. 선수들도 알았으니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있어서 그러니까 선수와 감독들이 지금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끼리 미리 말을 맞추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아무리 그런 사실에 대해서 본인이 좀 모르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저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나와서 얘기할 때에는 우리 사과에 ABC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내가 몰랐다는 것도 미안하고 죄스러운 마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충격적입니다.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것은 오히려 말 맞추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지금 이게 최숙현 선수 혼자 맞았다는 게 아니라 다른 동료 선수들도 맞았다는 거고요. 또 이 감독이 동료 선수한테 설거지를 빨리 안 했다고 욕설하고 그리고 폭행하는 당시 장면을 이걸 녹취를 땄어요. 자,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하는데? 이 국가대 좀 다해. 야, 국가대 좀 다해? 진짜 나도 쓰는 걸 쳐배워가지고 센스가 그래 없어 그러면? 억울하냐? 야, 이 걔네들 맨날 맨날 데려와서 다해. 몰라? 그런데 돌대가리 야, 이 끝난 건 알았어? 넌 끝났다고. 너 나하고 내 얘기할 일도 없어. 야, 이 야, 네 열심히 안 해가지고 쫓겨났네.
저희가 삐 처리 지금 계속 하는데 너무 많습니다. 저렇게 심하게 말하고 폭행 장면을 암시하는 그런 소리도 지금 들리는데 결국에는 국회에 나가서 지금 거짓말한 거 아닌가 이렇게 되면? 그렇죠. 지금 뭐 바로 증명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다른 말을 붙이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최숙현 선수가 한 달 중에 한 열흘 정도는 폭행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구타를 당하고 욕을 듣지 않으면은 이상할 정도로 하루하루를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이게 그냥 단순히 과장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게 증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후 조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 지금 김 감독하고 선수 한 명은 영구 제명됐고 또 다른 선수 한 명은 10년 자격 정지 받았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규정 내에서의 최대치입니까? 규정 내에서 최대 영구 제명이니까요. 이게 징계, 그러니까 스포츠협회 내부의 징계이니까 이 정도는 최대가 맞습니다. 다만 지금 최숙현 선수가 이거를 진정을 하고 수사기관에 고소 고발을 한 게 지난 올 초부터였습니다. 2월, 3월쯤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동안은 대한체육협회에서는 왜 이런 어떤 조사 같은 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스포츠 인권센터에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하루 전까지도 어떻게 하면 자신의 억울함을 풀지를 계속해서 호소를 했던 게 다 녹취까지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결국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사회적 관심이 쏟아지고 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용구 제명이 나섰고 물론 이것도 이 확정적인 게 아닙니다. 재심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고 네. 법적으로도 다툴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신중하게 다 파악을 하고 제명한 것보다도 더 보여주기처럼 돼버린 게 아닌가. 국회에 와서 막상 협회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아직도 조사 중이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영구 제명한 근거는 또 뭐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더 심하게 괴롭혔던 인물로 지목되는 사람이 선수들이 부르기를 팀덕터라고 불렀던 사람인데 지금 이 사람이 잠적한 상태인데 네. 본인들은 물리치료사로 알고 있었는데 아니라면서요. 뭐 본인은 미국에서 수술을 했냐 어쩌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냥 운동 처방사라고 합니다. 대한의사협회에서도 의사자 붙이지 말아달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의사 자격증도 없고 네. 물리치료사 자격증도 없다고 합니다. 네.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 이렇게 팀하고 같이 움직였는지는 정확하게는 아직 알려지진 않고 있어요. 네. 뭐 감독하고 선후배 사이니 뭐 누가 데려왔니 이런 소리가 들리긴 하지만 철인 3종 협회 스포츠 공정위원회가 파악하기로는 선수들 사이에서 일종의 다친 선수들을 이렇게 안마를 해주거나 뭐 해주는 마사지 같은 걸 해줬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입소문이 나서 아, 그 사람 잘한다더라. 그래서 이제 그 경주시 쪽에 철인 3종 경기 선수들하고 어떻게 인연이 맺어진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렇게 해서 프리랜서로 활동했다고 하면 저렇게 우리가 녹취록에서 봤던 것처럼 그렇게까지 할 수가 없거든요. 네. 이건 무언가가 묵인을 하고 실제로 팀 내 구성원처럼 활동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건 감독의 묵인하에 감독이 직접적으로 거기에 관여를 했다고 하는 얘기가 되고 경주시도 이 사실을 몰랐다고 하는 것도 제가 볼 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이 안 되는 그런 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한체육회도 이제 고채숙현 선수가 사망하기 전에 저 사람을 불러서 조사도 다 했다고 해요. 일단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나흘 전에 진술서를 제출했다라고 합니다. 네. 근데 진술서의 내용은 뭐냐면 이 사람이 스스로 그 전지훈련 과정에서 최 선수를 폭행을 했고 네. 이유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하지만 감독은 자신을 말렸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진술서는요, 이 그 내용 자체에서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여기는 대한체육회 클린센터입니다. 그러니까 형사 조치를 취하는 데가 아니라 선수와 선수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곳이에요. 네. 그럼 무슨 얘기냐? 이 팀 닥터로 불렸던 안 씨 같은 경우에는 소속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 진술서를 내서 감독과 그리고 폭행을 했다고 지목된 선수들은 이익을 받지만 본인은 아무 불이익을 안 받는 거예요. 이게 진술서의 취지가 뭘까요? 결국에는 감독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일 뿐이에요. 자기 고백이 아닌 거예요. 또 하나 또 문제점은 뭐냐면 이게 왜 6월 23일 날 제출이 됐는데 며칠 전에 지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는 대한체육회에서는 이 사람 신상도 모른다라고 하고 있었잖아요. 네. 언론을 통해서 본 내용밖에 모른다고 하고 있었어요. 이건 또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정말 의문투성입니다. 이게 체육회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게 죽기 전날에도 전화 통화도 또 했다고 그래요. 그럼 체육회는 계속 이 과정을 지켜봐 왔을 텐데 도대체 뭘 했던 건지가 지금 제일 답답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중요하게 바라보지 않았던 거죠. 대한체육회 그 클린 스포츠 센터에 진정이 접수된 게 4월이었습니다. 네. 근데 2달 넘게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전문 조사관, 경찰 출신 조사관이 있거든요. 근데 조사관을 배정까지는 했는데 네. 코로나19 때문에 방문 조사가 어렵다.
경찰 조사를 한다는 이유로 그동안에 직접적인 조사를 하지도 않았고요. 만약에 이런 진정이 접수되면 피해자하고 가해자하고 분리하는 조치를 제일 먼저 취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찌됐든 분리 조치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조사를 해도 했었어야 되는데 네. 그런 가장 기본적인 조치조차 취하지 않았다가 최숙현 선수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바로 하루 전에 한 10분가량 통화했는데 10분가량 통화하는 내용도 증거 자료 있느냐, 있으면 달라. 뭐 저쪽에서는 증거 자료 다 제출했는데 당신은 줄 수 있는 게 뭐냐. 이런 정도의 통화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숙현 선수가 얼마나 좌절감을 느꼈겠습니까? 지금 동료 선수들은 그런 쪽뿐만이 아니라 경찰에도 지금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생전에 경찰에 이 사건이 접수가 됐었는데 경찰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게 바로 동료 선수들의 증언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최숙현 선수가 신고한 내용이 아닌 자극적인 진술은 더 보탤 수 없다며 일부 진술을 삭제했으며 어떻게 처리될 것 같냐는 질문에 벌금 20-30만 원에 그칠 것이라고 말하면서 고소하지 않을 거면 말하지 말라고 하여 혹여나 벌금형을 받게 되면 제가 운동을 그만두지 않는 이상 대회장에서 계속 가해자들을 만나고 보복이 두려워 고소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진술인 조사 이후에는 훈련을 하지 못할 정도로 불안감까지 느꼈습니다. 경찰의 피해자가 찾아왔는데 저게 말이 맞다면 저게 맞는 전혀 거인가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일단 저 얘기를 듣고 확인해 봐야 될 것은 경찰에서는 지금 수사를 완료하고 검찰에 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제 폭행이라든가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시가 돼 있는데 그 수사 기록에 얼마만큼이나 사건의 진상에 관해서 철저하게 조사된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를 한번 보면 저 선수가 제기한 의혹이 어느 정도는 풀릴 것 같고요. 만약에 저 의혹이 사실이라고 한다면요. 저 선수들은 기댈 곳이 없었던 겁니다. 최 선수가 왜 좌절을 했는지 딱 저 주장에서 저게 사실이라면 드러나는 거예요. 자, 지금 숨진 최 선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이 사건의 시시비비를 정확히 가릴 수 있도록 수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체육회도 그렇고 또 경찰도 그렇고 혹시 관련자들이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도 명명백백히 따져야 될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사사건건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후 4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